털복숭이 가족을 들일 생각이신가요? KB금융의 2023 한국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맞이하기로 결정하는데 1개월 이상 생각했다는 응답 비중이 전체 반려가구의 34.5%였으며 전체 반려가구 중 반려동물 입양 준비가 충분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28.4%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는 반려가구의 60% 이상이 1개월 미만의 시간으로 15년 이상을 함께할 반려동물의 양육을 결정하며 70% 이상의 반려가구가 더 신중하게 고민했어야 함을 생각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강아지보다 고양이가 양육하기 편하다는 의견이 많아 반려묘 가구가 점점 증가하고 나만없어 고양이 밈이 유행하면서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진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고양이 정말 키우기 쉬울까요? 고양이의 단점을 완전 분석해보았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마지막 판정과 구독 버튼을 깜빡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알레르기. 유럽 알레르기 임상 면역학회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전 세계 성인 20%가 고양이 알레르기를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성인 5명 중 1명이 보유한 매우 흔한 질환으로 고양이 양육 고려 시 꼭 확인해야 하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고양이 알레르기 검사는 피부과나 이비인후과에서 피검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증상은 비염, 결막염, 피부 발진, 하부 호흡기 이상 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보통 고양이 알레르기는 고양이의 털로 인해 발생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직접적인 원인 물질은 털이 아닌 펠디1이라 불리는 항원입니다. 펠디1은 주로 고양이의 침샘과 피지샘에서 분비되는데 고양이는 이 물질을 제거하고 청결을 유지하기 위해 혀로 온몸을 핥는 그루밍을 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때 털에 펠디1이 옮기게 되고 특히 털이 잘 빠지는 고양이의 특성상 고양이의 생활 반경에 퍼지면서 사람에게 알레르기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알레르기가 있다 해서 전혀 키우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치료를 통해 개선할 수 있습니다. 치료법으로는 회피요법, 약물치료, 면역치료 등이 있는데요. 회피요법은 말 그대로 문제를 일으키는 환경적 자극들을 피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헤파필터의 공기청정기를 사용하고 청소 및 환기를 자주 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자주 빗질을 해주어 빠진 털을 빨리 제거하고 털이 묻기 쉬운 카펫이나 천재질의 소파 사용은 최대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치료는 항히스타민제, 흡입, 비강, 피부 도포 스테로이드 등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방법입니다. 면역치료는 신체의 가민한 면역 반응을 덜 예민한 쪽으로 바꾸는 치료법으로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매우 낮은 농도의 알레르기 물질을 규칙적으로 증량 투여해 원인 물질에 반응하지 않게 면역력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용. 고양이 양육 시 경제적인 요소인 비용도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용품인 고양이 화장실, 모래, 간식, 장난감 등을 정기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병원비로 예방접종과 중성화 수술, 건강검진 비용이 발생합니다. KB금융 2023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반려동물을 위해 사고나 상해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를 지출한 경험이 있는 반려가구는 전체 반려가구의 73.4%였으며 연평균 78만 7천 원을 지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용 제외하고도 매월 고정적인 양육비로 평균 15만 4천 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순으로는 사료비 31.7%, 간식비 19.1%, 배변 패드, 고양이 모래, 미용용품이나 위생용품이 12.7%, 컷, 미용비 10.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정적인 양육비 외에도 고양이 본능을 충족시켜주는 스크래처나 고가의 캣타워 구매 시 추가 비용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간 부족. 고양이 양육에 있어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용품들이 있습니다. 고양이는 산책하지 않은 영역 동물이기 때문에 특히 집에서 욕구를 채워주는 용품이 많이 필요로 합니다. 이 중에는 부피를 많이 차지하는 것들이 있어 집사가 고양이 집에 얹혀 사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까지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고양이 화장실인데요. 고양이는 한 마리당 플러스 1개 이상의 화장실이 있어야 합니다. 크기도 고양이보다 최소 1.5배 더 길어야 하며 고양이가 몸을 돌릴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사막을 태생으로 하는 고양이인 만큼 물을 먹지 않으려는 성향이 있는데요. 의외로 물 섭취가 부족해서 질병이 생기는 고양이들이 많습니다. 고양이에게 흔히 생기는 요로결석 등의 질병도 바로 수분 부족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충분히 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분수대 그릇을 추천하는데요. 야생에서 고양이는 흐르는 물을 마시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분수 형태로 개울이나 강을 모방하여 수분 섭취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부피가 작지 않습니다. 고양이는 야생에서의 생존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에 몸을 숨길 수 있는 좁은 공간에서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상자나 봉투처럼 좁고 어두운 곳에 들어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만약 집안에 고양이가 숨어서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내 생활을 한다고 해도 고양이에게는 자신만의 프라이빗한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 고양이 전용 숨숨집이나 상자 등을 활용해 최소 2곳 이상 숨을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야생에서 고양이들은 높은 나무에 올라가 몸을 숨기고 사냥감을 모색하였습니다. 상황을 관찰할 수 있는 제일 높은 공간인 벤티지 포인트에서 몸을 숨기고 사냥감을 모색하던 행동이 남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볼 수 있을 때 본능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자기 몸에 5배 넘게 점프할 수 있는 고양이에게 벤티지 포인트는 환경 풍부화를 위한 공간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창문 너머 바깥 세상을 관찰하기 좋아하며 수직 운동을 하면서 실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운동 부족을 해결하기도 좋습니다. 고양이에게 스크래칭은 자연스러운 행동입니다. 고양이는 발톱을 긁는 행위를 통해 길어진 발톱을 정리하고 날카롭게 만들어 사냥에 적합한 형태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기 위한 행동이기도 하는데요. 고양이의 발톱에는 땀샘이 있어 스크래칭을 하면서 자신의 분비물을 묻히려는 의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크래칭을 하면서 재미를 느끼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행위를 막는 것은 불가능하며 집에 스크래쳐가 없다면 바로 가구 및 벽지에 스크래칭을 하게 됩니다. 특히 가죽 냄새를 좋아해 비싼 가죽 소파가 한낱 장난감이 될 수 있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스크래쳐는 필수품입니다. 네 번째, 털 빠짐. 고양이의 최악의 단점을 꼽으라면 바로 털날림입니다. 고양이들조차 털을 다듬고 그루밍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털을 먹고 구토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털이 그만큼 많이 빠지기 때문인데요. 고양이는 왜 이렇게 털을 흘리면서 다닐까요? 고양이의 털이 자라나고 죽는 사이클은 보통 2~3개월로 타 동물들에 비해서 짧은 편입니다. 또한 한 모낭에 너무나도 많은 털이 자라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모낭에서 하나의 털이 자라는데 고양이의 모낭에서는 보호털이 최대 6개까지 자랄 수 있다고 합니다. 한 개의 털만 있다고 해도 잡아주기 힘들 텐데 6개 이상의 털이라니 당연히 닿는 힘도 약해 털이 많이 빠지는 것입니다. 때문에 각종 옷, 침구류에 박혀있고 바닥 주변 곳곳에 고양이 털뭉치가 뭉게뭉게 날아다니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특히 털갈이 시기가 오면 밥이나 구간의 토핑으로 고양이 털이 올라가 먹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나마 방지를 위해 건조기와 로봇 청소기는 필수템이며 자주 환기도 시켜주어야 합니다. 빗질로 죽은 털 제거를 미리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사실상 적당히 포기하고 사는 게 집사로서 행복하다고 합니다. 5번째, 수면 부족. 밤에 꿀잠은 안녕. 고양이는 야행성으로 특히 한밤중에 야옹 소리를 내거나 우다다 뛰어다니곤 합니다. 이로 인해 집사의 수면방해는 물론 특히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는 층간소음 다툼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양이가 밤에 야옹거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 수의사 동물 행동 전문가인 레슬리 씨는 아주 간단하게 집사가 필요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기본적으로 보호자의 관심, 음식, 놀이를 원하는 것이며 이상, 질병, 노화, 가족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요인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중성화 수술을 받지 않은 경우는 짝을 찾거나 경쟁자에게 경고하는 소리일 수 있습니다. 고양이가 우다다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양이의 우다다는 에너지가 넘쳐 격하게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는 것인데요. 대부분의 고양이는 우다다를 즐긴다고 합니다. 특히 사람에게는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먼지 혹은 작은 날벌레,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작은 물체 등이 고양이에게 사냥감으로 보여 사냥을 하는 것처럼 우다다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우다다는 본능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없앨 수 없지만 줄이고 싶다면 집사가 잠들기 전에 고양이와 낚싯대로 충분히 놀아줍니다. 놀이가 끝나면 보상으로 간식을 주면서 고양이가 사냥이 끝나고 사냥감을 먹는 것 같은 느낌이 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6번째, 집이 더러워짐. 집이 더러워지는 핵심은 바로 스크래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고양이에게 스크래칭은 자연스러운 행동인데요. 문제는 소파나 가구, 카페트, 벽지, 커튼 등이 스크래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커튼을 타고 올라가거나 벽지를 뜯거나 본인들이 좋아하는 재질감의 가구를 찾아 벅벅 긁어놓아 집 컨디션 상태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고양이의 전용 스크래쳐가 있음에도 가구들을 긁어놓을 수 있는데요.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이어진 잘못된 습관으로 선호하는 발톱 정리 영역이 되었거나 제공되는 스크래쳐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 시 쉽게 넘어지거나 좌우로 흔들린다면 욕구를 완전히 해소할 수 없어 비교적 잘 고정된 생활 가구를 더욱 선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가죽, 카펫, 패브릭, 벽지, 로프, 종이박스 등 자신만의 선호하는 재질이 있어 해당 가구를 스크래칭하는 경우입니다. 고양이의 가구 스크래칭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호하는 재질을 파악하여 해당 스크래쳐를 준비해주거나 시중에 나와있는 스크래치 방지 스프레이, 비닐, 테이프 등을 사용하여 보호할 수 있습니다. 7번째, 장기간 외출이 어려움. 자유롭고 독립적인 성격의 고양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고양이 역시 집사의 관심과 애정이 필요합니다. 집사가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 지인에게 맡기거나 호텔링을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고양이들은 영역동물이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거나 낯선 곳에 가면 다른 동물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어 쉽지 않습니다. 항상 같은 시간에 식사나 간식을 먹지 못하거나
놀이를 못하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불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고양이는 스트레스에 취약하고 이로 인해 질병에 걸릴 위험도 높습니다. 때문에 집을 비우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을 넘기지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고양이 양육 고르시 고양이와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을지, 오랜 시간 동안 집을 비워놔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을지, 또는 거주지 이동이 자주 있을지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8번째, 집사의 역할로 삶의 우선순위 변동. 고양이를 양육하는 시점부터 집사의 역할이 주어지며 삶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강아지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산책이라면 고양이에게는 사냥놀이를 권하는 전문가가 많은데요. 동물행동학적 연구 결과 가운데 포식 행동의 중요성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970년대 로버트 E. 아다메츠가 집 고양이의 굶주림과 섭식 관계를 다룬 연구에서 고양이에게서 포식 행동이란 단순히 음식을 먹는다는 목적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고양이에게 있어 사냥을 하는 행동은 단순히 인간이 마트에서 식재료를 사오는 것처럼 식사를 위한 절차가 아니라 생태적 본능에 가까운 행동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능을 충족시켜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루에 2-3번 정해진 시간에 10분 정도 사냥놀이를 함께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고양이들은 모래의 대변과 소변을 보는데요. 모래의 대소변을 보면 동그랗게 뭉쳐져 마치 흙에서 감자를 캐는 것과 흡사해 감자캐기라고 말합니다. 이를 하루에 2번 이상 치워주어야 합니다. 앞에서 고양이들은 물을 잘 섭취하지 않아 발생하는 질병이 있다고 하는데요. 때문에 특히 수분 섭취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오염이 된다면 잘 먹지 않아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관리해 주어야 합니다. 이 외에도 고양이 빗질, 기지 청소, 눈곱 정리, 고양이 양치 등 기본 케어를 매일매일 해주어야 합니다. 9번째, 깨끗하다는 착각. 고양이의 깔끔함을 보여주는 단면이 바로 그루밍입니다. 고양이는 일가 중 4분의 1을 자신의 털을 하는 데 보낸다고 합니다. 그루밍에 대한 강한 욕구는 몸에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여 자신을 은폐시킬 수 있는 포식자로서의 모습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항상 준비된 사냥꾼으로서 몸을 가다듬는 행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보통 냄새가 나지 않고 대소변을 잘 가리고 목욕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하면 된다고 알려져 깨끗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먼지 쌓인 옷장이나 냉장고 위, 침대 밑 등 틈새들을 다니면서 먼지를 쓸고 다닐 수 있고 곰팡이가 있을 수 있는 싱크대 밑이나 변기 뒤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몸에 세균을 묻히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배변시 묻은 모래가 발바닥에 낀 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뿌려놓기도 합니다. 10번째, 식물 키우기 어려움. 고양이는 풀을 먹음으로써 위를 자극해 헤어볼을 뱉어내고 육식만으로는 섭취할 수 없는 엽산을 보충하기도 합니다. 고양이가 즐겨 먹고 안전한 대표적인 식물이 바로 캣그라스입니다. 이 외에도 민트, 개박하, 무늬점란, 셀비어, 가베라, 파키라, 난, 산세베리아, 가눈죽, 에버프레쉬 등이 안전한 식물로 꼽힙니다. 반면 고양이에게 위험한 식물이 수백 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미국 동물학대방지협회에서 고양이에게 해로운 꽃과 식물을 정리했는데요. 이 식물들이 고양이가 먹으면 구토, 설사, 탈수 증상, 전신마비, 혼수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백합과와 진달래과, 미나리 아제비과 등은 생명과 직결될 정도로 매우 위험도가 높다고 합니다. 백합은 꽃가루에 닿거나 꽃병에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귀여움이나 동정심을 갖고 양육을 결정하면 될까요? 특히 길고양이가 보일 때마다 귀엽거나 불쌍하다고 만지고 고양이를 집에 들였다가 키우기 힘들다고 다시 밖에 내놓으면 야생성을 잃은 고양이는 굶주린 채 골목길을 헤매기도 하고 길냥이들 귀에 눌려 구석진 곳에 숨어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결국 피해는 아무 잘못 없는 고양이들의 몫이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바꿀 만큼 큰 각오로 임해야 할 반려동물 양육, 그래도 키우실 것인가요? 고양이를 잘 키울 수 있다는 자신감보다 자신 없으면 처음부터 키우지 않은 용기가 더 필요한 요즘입니다. 그럼에도 집사가 되시길 결정하셨다면 심장을 저격하는 치명적 꾹꾹이, 심신을 안정시켜주는 그릉그릉 소리, 낚시놀이를 멍하게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힐링이 되는 양멍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마지막 서머리 보드로 마무리하겠습니다.